소개받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곽경희 사무처장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 조용조용하게 해주셔서 다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잠 깨워드리겠습니다. 예, 안 나와요.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제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발표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사례 발표를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PT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료집에 있는 참고 자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2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보통 의회가 12월 초에 예산안을 처리를 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서울시하고 저희 서울협회하고 논의했던 내용을 서울시 복지정책과가 부시장까지 결재받아서 12월 말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진 방향이 서울시 처우 개선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국고 지원 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 임금 수준으로 개선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올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후생복지제도 몇 가지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63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12시설, 우리 제주도로 말하면 도가 책임지는 도비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서울은 약 1000개 시설에 1000명 정도가 서울시 책임시설입니다. 그 책임시설의 임금 체계는 2017년도에 이제 하나가 됐고요. 그 하나된 임금 체계를 연도별로 계속 임금 인상률을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네모칸에 표시된 게 평균 인상률이고, 그 바로 밑에 이용시설, 생활시설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있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단 평균 인상률이 늘 높고요. 그 평균 인상률 중에 이용시설보단 거주시설의 임금 인상률이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차등적인 임금 인상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임금 인상률을 본봉 3%, 본봉 5% 똑같이 올리면 그 차등적인 차별적인 임금 체계가 개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낮은 쪽에 있는 시설들의 임금은 더 많이 올리고, 조금 높은 데는 그냥 평균적으로 올리는 그런 이제 임금 인상률을 벌써 8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리하고 8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고요. 63페이지 1-2에 있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저희 핵심인데, 국비 지원 시설이 서울에 한 460개, 5,000명 정도가 이제 국비 매칭 시설입니다. 제주도는 7:3 정도 될 것 같은데 서울은 5:5입니다. 복지부가 5, 서울시가 5. 그런 시설이 한 5,00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 국비 시설의 임금 체계도 서울시 단일 임금 체계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서울시가 책임지는 단일 임금 체계 인건비가 국비 시설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 차액을 이제 서울 시비로 다 보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요. 그 64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비 시설 수가 530개, 종사자 약 4,500명, 그리고 각 시설별로 2020년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올해 추가 예산이 450억 정도 되고요. 맨 밑에 표에 보시면 표 맨 마지막 칸에 조정수당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 본봉과 국비 시설의 본봉의 차액을 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다 보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까지 보존해주고 내년도에는 100% 함께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65쪽의 자녀 돌봄 휴가 또 종사자 단체 연수비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66페이지의 유급병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저희가 60일까지는 좀 편하게 아파라, 월급 줄 테니, 이렇게 지금 이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까지 유급병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8페이지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제주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원희룡 지사님하고 간담회 했는데 그때 지사님이 100만 포인트 해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할게요. 100만 포인트 해주시기로 하고 저희가 지지해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서울은 처음에는 20만, 15만 포인트로 시작했고 내년도에 40만, 30만 포인트까지 3년 동안 인상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춤형 복지 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69쪽에 장기 근속 휴가 휴가 제도인데 돈이 많이 안 드는 제도니까 제주도에서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0페이지의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은 뭐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3쪽입니다. 제가 현장에 26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뭐 급여가 적고 뭐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조금 그렇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기관장이 낙하산으로 오는 게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에? 우리 기관장이 경력이 1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첫 직장이 장애인 복지관이었는데 저희 복지관 관장님이 경력이 1도 없으신 분이야. 아니, 관장이야. 복지관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협회에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 얘기해서 73쪽의 맨 위에 9번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 기준을 올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는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지만 채용할 수 있어요. 10인 미만 시설은 7년 이상. 그래서 낙하산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게. 여러분 낙하산이 많으신지 반응이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74쪽하고 5쪽, 6쪽은 제가 설명드리고요. 77쪽이 중요한데 저희가 단일 임금 체계를 하다 보니까 경력 인정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시설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경력 인정 기준을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애인 복지관에 갔는데 경력을 인정받는데 노인 복지관에 가면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2페이지로 정리를 했고요. 79쪽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가 그 문구만으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 업무 처리 기준을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쪽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89쪽이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 지위양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딱 2줄 넣습니다. 5조의 5항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9조 그 다음 페이지 9조에 보시면 9조 5호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2022년부터 예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예, 얼마나 좋은 날이었는지 말씀드리면 서울협회 장재구 회장이 그만두는 날이었어요. 예? 이주임식 하는 날인데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아주 표정이 없는 네. 새로 오신 회장님이 좋아서 웃은 건 아니에요. 그만두시는 회장님이 이제 한 9년 같이 하니까 그만하고 싶어.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넘어갈게요.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공약은 좋으셨는데 하신 일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가 뭘 해줄 거라는 기대는 빨리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새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차례 복지부 고위 관료를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서 단일 임금 체계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난 3번에 이렇게 예산안 통과시키고 국비 시설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주도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얘기는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죠. 서울시 임금체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복지사들을 정책 파트너로
예, 이렇게 대접해 주신 분이었고요. 여기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는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2010년 7월 달에 서울시 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라는 조직을 만들 때 단일임금제라는 표현을 아마 제 생각에 처음으로 쓴 것 같아요. 전국에서. 예, 그렇게 요구를 했고 2011년도에 임금체계 1차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TF도 있었고, 밑에 보시면 2017년도에 서울시 책임시설에 대한 단일임금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목표로 복지부 여가부 시설까지 단일임금 체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토론문 잠깐 봤는데 서울시도 처음에는 복지정책과가 서울시 책임시설만 처우 개선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지역 공무원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시설이 있고 시가 책임져야 되는 시설을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게 그분들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산과 때문에. 예산과를 설득을 못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국비시설인데 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건비를 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2016년, 17년까지도 국비시설은 처우 개선비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처우 개선비만 주고. 그러니까 국비시설이 또 하나의 임금 체계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국비시설도 한 종류가 한 10가지도 넘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임금 테이블이 다 틀리죠?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단일임금 체계, 하나의 임금 체계를 얘기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복지부 여가부 시설도 함께 정책을 가져가자. 이렇게 정한 게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단일임금 체계로 복지부 여가부 시설도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그럼 성과가 뭔지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2012년도에 2개로 이용 거주 2개로 개편했고 2017년도에는 12시설의 단일임금 체계를 완성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시설까지 하나의 임금 체계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용시설 15시간, 거주시설 40시간의 시간의 근무 수당을 정책 방향에 이렇게 명기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26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 복지관 갔을 때 그 복지관은 시간의 수당이라는 걸 보조금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이용시설은 시간의 근무가 없는 거야. 거주시설은 20시간, 40시간 시간을 주죠. 그러면 거주시설이 월급이 더 많았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주니까 대신 분봉이 엄청 낮아.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냥 이렇게 조상모사 이런 거야. 그랬던 거를 이용시설, 낮근무자는 15시간까지는 보조금으로 시간을 주자. 그리고 교대근무자는 40시간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관리자 수당 20만 원은 저희가 수당을 하나 만든 건데 직원들은 시간회를 15시간 받고 뭐 10시간 받고 이러는데 이제 관리자들은 시간회가 없잖아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국고시설도 있는 시설이 있어요. 시간에 20시간. 그 금액이 한 6, 70만 원 돼요. 근데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자기 맘대로야.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은 관리자들은 시간회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확정을 줬고 대신 관리자 수당을 다 2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상박하고는 넘어갈게요. 맨 밑에 게 제일 중요한데 제주도도 그럴 것 같은데 서울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다 따로따로 가서 로비를 하죠.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과 가서 로비를 하고 사회복지관 담당 부서는 또 사회복지관 가서 또 로비하고 또 노숙인시설, 아동시설은 또 아동과 가서 로비하고 로비를 다 서로 따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따로 해? 비교해 가면서 따로 하죠.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든지를 설명해야 돼. 에? 장애인 거주시설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힘든지, 지역아동센터보다 노인시설이 얼마나 힘든지, 또 뭐 폭력시설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제살 깎아먹기지. 맞죠? 솔직히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 그러죠.
이렇게 모여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죠. 근데 딱 돌아서면 그다음부터 이제 친한 의회 의원님 쫓아다니고, 또 팀장, 과장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단일임금 체계 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안 쫓아가요. 저만 복지정책과 법인시설 팀장님하고 둘이 만나. 그냥 둘이 정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정리된 거 다 뿌려주면 끝나. 그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굉장히 화목하고 화평한 것 같으나 뒤로 가서 다 딴소리 하던 때하고 모여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제주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 하여튼 제주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또 협회장님들은 연대의 의미를 먼저 잘 깨우치시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그냥 정리를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08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으로 왔는데 2011년부터 단일임금 체계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기억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매년 정리를 해온 거야. 그래서 이제 11년도에는 연구 발표하고 또 제가 설명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 거고, 12년도에는 거주시설, 이용시설로 투트랙으로 임금 체계를 정리했. 저건 왜 중요하냐면 저 때만 하더라도 서울 12시설이 임금 체계가 13개 있었어요. 13개. 13개 있던 걸 거주, 이용으로 나눈 거야. 왜 그때 저 때 한 판에 안 했냐? 한 판에 할 수가 없어요. 임금 격차가 엄청 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임금 퍼센트 8년 동안 나온 거 있죠? 그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동결시키고 조금 받은 사람을 한 번에 올려주면 되지 않냐? 말은 쉽죠. 불가능한 얘기야. 8년 동안 조금씩 조정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때 13개를 2개로 정리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13년도에 이제 보조금으로 연장 근로수당 처음 10시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시간 올린 거고, 거주시설에 20시간 받던 분들은 5시간 또 깎은 거야. 대신 그분들은 본봉을 엄청 올려줬죠. 그렇게 한 거고, 그해 2013년 11월에 저 토론회를 했는데, 저 토론회 때 우리는 단일임금 체계로 간다.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관리자 수당 신설 처음 하고 임금 체계 정리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자료집에 있으니까 다 보고요. 2015년도에 관리자 수당 10만 원 올린 거는 어느 관장님이 오셔서, 야, 10만 원, 우리 부장은 시간에 근무 수당이 20만 원도 넘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10만 원 올린 거예요. 잘했죠? 최근에 야, 우리 부장은 시간에 근무 수당이 24만 5천 원이래. 그래서 30만 원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아까 말한 국비시설에 그 임금 보존해줬다 그랬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야? 450억.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데 이것도 해달라는 말을 차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성폭, 가폭, 성매매, 이주여성 시설은 정말 기적적인데, 저기는 여가부 시설이죠. 인건비 진짜 형편없는 시설. 8천만 원 주고 세 사람 인건비 쓰고 15% 운영비 쓰라는 데요. 퇴직금까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연봉이 1,500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던 시설에 직원이 몇 명이냐면 서울에 60개 시설에 260명.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담당 과장님 찾아가서 260명밖에 안 되니 그냥 단일임금 체계 합시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흔쾌히 받으셔서 2년 만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과장님이 승진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야 된다. 우리 굉장히 높으신 의회 의원님 두 분 끝까지 계시는데, 일 잘하는 과장을 승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죠. 그죠? 보통은 복지정책과장이 승진을 하죠. 그죠? 안 해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런 말씀 드리고,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제 임금 체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201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죠. 왜 중요하냐? 드디어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의 임금 체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직은 15시간. 일반직이라는 거는 낮에 근무하는 사람. 예? 그게 이용이냐 거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시설도 낮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15시간. 교대 근무자. 야간에 교대 근무해야 되는 사람은 40시간. 이렇게 확정해서 그냥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직은 다 20시간 하고 교대직 40시간 하자 이렇게 이제 우겼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저희 협회 그리고 아동거주시설 이런 데가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하자. 대신 봉봉이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밑에 4가지가 이제 중요한 처우 개선 사업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복지 포인트 15만 20만 포인트 그리고 장기 근속 휴가 5일 10일 그리고 대체 인력 지원 사업 국내외 연수 사업. 왜 2017년도에 하게 됐을까요? 2018년도에 선거 있죠. 근데 2018년도에 실시하면 너무 티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 거야. 에? 아니 진짜로. 그러면 우리 선거 얼마 남았어요? 의원님.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작업해서 내년에 실시해야 되는 거야. 내후년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 그죠? 아니,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올해 해야 돼요? 내년에는 못해. 내년에는 왜 못하냐? 후년이 선거기 때문에 다 자기 지역구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의회 때 예산해서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해주셔야 그 다음에 또 당선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죠. 2018년도. 그래서 이제 저때 이제 단일임금 체계 완전히 완성하고 뭐 이렇게 했고 2019년도에 60일 유급병가제 실시하죠.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파. 암이야.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일단 내유가 써야지. 예, 내유가 다 쓰고 내유가 다 없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이사장님이나 원장 만나면 무급휴가. 그죠? 안 그러면 사표 내야죠. 근데 2019년부터는 60일까지는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러면 1년에 60일 유급병가제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아요. 저건 진짜 아파야 돼. 쓰고 싶어도 못 써. 그죠? 어느 미친놈이 휴가 쓰려고 아프겠어요. 저거는 진짜 아파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60일 유급병가제. 인천하고 부산도 유급병가제를 하는데 거기는 12시설만 해. 그거 왜 그러냐? 복지부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복지부가 문제예요. 그럼 서울은 어떡하냐? 서울은 복지부 시설도 서울시가 다 예산을 줘요. 네. 만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어느 분이 이제 골격계, 특히 이제 그런 데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분이 30일 휴가를 써야 돼. 그러면 서울시가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예산으로 그분 인건비를 줘요. 그래서 하고자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일 유급병가제 굉장히 중요하다. 해주세요. 네. 네. 국장님이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2020년도 올해죠. 갑자기 색깔이 글씨가. 네, 그래서 두 번째 국비지원시설을 올해 95%까지 맞춰준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어? 445억. 추가 예산이. 서울시 추가 예산이 445억이 추가로 든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세요. 4,495명한테 445억이 들었어. 그럼 한 사람한테 얼마씩 더 들어갔어요? 2천만 원. 1억이면 연봉이 한 사람이 급여가 1,000만 원씩 오른 거야. 물론 조금 오른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오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만큼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95%고 내년도에 100%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살짝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복지포인트 인상했고 자녀 돌봄 휴가제 이틀 했고요. 맨 밑에 21년 내년에 100% 복지포인트 마무리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제 원래 예정은 이제 2022년도에 선거잖아요. 그때 이제 선거 때 복지포인트 100만 포인트 해주겠다는 시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지지하기로 그렇게 작년에 정했어요. 여러분도 도지사 뽑을 때 뭐 꼭 해주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일임금 체계인데 요거는 아까 제가 자료집 제가 페이지 잠깐 말씀드리면
84페이지 한 번만 봐보세요. 84페이지. 서울은 20개 직능협회가 있습니다. 직능협회만 20개예요. 사회복지관만 100개야. 노인복지관 46개, 뭐 시설들 막. 그래서 전체 시설 수가 1,500개. 종사자 15,000명. 노인 장기 요양까지 하면 19,000명쯤 돼요. 근데 이 요구사항은 지금 자료집 84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2021년도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침 건의서예요. 그 내용에 지난 것만 써놓은 거고 86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 21개 단체가 써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내년 4월 달에 모여서 워크숍을 해요. 내년도에 뭘 요구할 건지를. 그래서 토론하고 합의하고 문구 조정해서 6월 말이나 7월 달에 서울시에 접수를 시켜요. 제가 들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거 해결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자료집 8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중점을 삼았던 게 이건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수행 인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정규직도 아니고 이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사업비 이렇게 주는 건데 표의 맨 오른쪽에 월 급여액 보세요. 185만 원, 225만 원, 185만 원 쭉 내려오면 뭐 199만 원, 174만 원. 복지부 마음대로 주는 거야. 복지부 마음대로. 그러니까 처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 거야. 민간에서. 그랬더니 1,560명 정도가 사업비 인력으로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도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이게 다 국고 사업이에요. 복지부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 인력으로 인해서 너무 인건비가 적은 분들도 해결하자. 그게 내년도 저희들 이제 목표였는데 목표가 많죠. 한 10개 되죠. 그래서 요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거는 민간에서 작년에 이제 국고 지원 시설들 소요 예산이 얼마큼이나 될 건지 민간에서 다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나왔냐면 261만 원 나왔어. 아니 261억. 그런데 아까 몇 억 들었다 그랬어요. 450억.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거죠. 괜찮아요. 민간에서는 아무 책임 안 져도 돼. 우리는 그냥 요구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잘못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에? 근데 잘못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행정에서 제대로 해야지 민간은 조금은 수치가 틀려도 돼. 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에서 각각 얼마의 예산이 있어야 단일임금 체계로 갈 수 있는지를 추계를 해본 거예요. 근데 틀린 추계의 대표적 사례.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지금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시설을 다 정리한 겁니다. 네모칸 안에 들은 건 대부분이 다 서울 12시설이에요. 그래서 100% 다 적용받고 있고 그 밑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 95% 적용은 검은색으로 돼 있는 애들 대부분 다. 그리고 맨 밑에 빨간 글씨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을 올해 7월 1일부터 단일임금 체계에 들어오게 했는데 개인 시설이 상당히 있어요. 서울에.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70%야. 아동그룹홈은 40%쯤이 개인 시설이에요. 근데 아동그룹홈은 전체 60개 중에 25개가 개인 시설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올해 상반기에 다 법인 시설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한해서 단일임금 체계를 쓰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 최근에 가장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그냥 자료집 보시면 되고. 그리고 1급에 왜 15호봉까지 없냐? 15호봉이 안 되는 사람은 1급 테이블을 쓸 수가 없어요. 경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저렇게 비워놨다. 이런 말씀드리고. 수당 지급에서 핵심적인 거는 두 번째, 연장근로 수당. 일반직 최대 15시간, 교대직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하고는 관계없이.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잠깐 봤는데 자료를 봤는데 시간의 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1.5배를 주셔야지 이상한 숫자로 주시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다 이제 고발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안 된다고. 네, 1.5배를 제대로 주셔야지.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시간도 줄이면 안 돼요? 시간은 좀 줄여야 돼요.
한 달에 시간의 근무를 40시간 막 60시간 하겠다. 이거는 52시간 근무제 안 맞아. 그러니까 시간을 점점 줄이고 대신 시간의 근무 수당의 단가를 법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액급식비 10만 원씩 다 주고 있고 관리자 수당 주고 있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단일임금 체계 추진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그냥 혼자 정리해 봤어요. 뭐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임금을 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창구가 하나여야 된다. 다 따로 가서 자기 얘기하면은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도 입장에서도. 에? 곽 처장 같이 심플한 사람이 찾아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는 게 좋지. 한 10명이 매일 찾아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내시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연대 시발점이라는 얘기는 뒤에도 할 텐데 단일임금 체계 추진하면서 서울의 사회복지계가 변화가 왔는데 제일 큰 변화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해졌다.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회비도 잘 내. 제가 2008년도에 서울협회 왔는데 그때 회비 내는 회원이 1,800명. 지금은 얼마냐면 9,500명. 9,500명이 5만 원씩 내면 5억. 서울시에 한 푼도 안 달라고 해도 인건비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제주협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회장님만 대답하고. 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이렇게 많았어요. 왜 5급 공무원하고 비교하냐? 소규모 시설은 왜 3급으로 시작하냐? 장애인 복지관은 원래 급수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합쳐버렸거든요. 그거는 또 왜 합쳤냐? 거주시설의 생활복지사 간호사는 3급 과장 수준으로 시작해요. 근데 단일임금 체계는 5로 시작해 무조건.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왜 수령기간 1년 어떻게 할 거냐? 뭐 시간의 근무수당은 왜 기관장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낙하산 사무국장 부장이 동결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냥 경력이 1도 없는데 부장 사무국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왜 임금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하냐? 그래서 얼마나 항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을 해요. 시설에서 왜 1, 2, 3급이냐? 왜 나는 3급이냐? 이러고 국가인권위에 고발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이지 뭐 기각. 보조금으로 그렇게 주는 기준인데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요. 하여튼 앞으로의 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사업비 인력이 너무 열악한 처우여서 요거 해결하는 거. 그리고 소규모 시설의 직원 정원, 또 직급 문제, 국고시설의 비교직급 설정, 또 장기요양시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또 개인시설, 법인시설 전환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과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차등적인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심하게 저기 보세요. 9.57%죠? 2014년 인상률이 총액 기준이야. 9.7%. 밑에는 2.8%.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유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안 돼요.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가 2011년도에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어요. 그때 요구한 그때 사진. 이거는 2014년도 6.4 지방선거 때. 근데 이제 7번에다만 진하게 해놓은 건 위에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맨 7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여드릴까? 여기 있죠. 5번에 있죠. 여기는 조금 앞순이다. 그죠? 앞순위에 있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4 지방선거 때 이랬고 6.13 지방선거 때도 여기도 있죠.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네요. 이렇게 이제 활동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토론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매년 4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모여서 여기서 합의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서 도에 시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감사하게도 시에서는 또 잘 들어주셔서 물론 다 들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협의하고 협상하니까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자료집에 없는 자료집에 없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 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그게 솔직히 말은 쉽죠. 그죠? 왜냐하면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당장 올해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조만간에 뭐 2, 3년 안에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은 거죠. 선거 국면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복지사의 정치 세력화, 정치 참여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연대를 통한 사회적 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났다. 네, 고맙습니다.